대한민국 넘버원 일자리 창출 방송 쫄지 말고 투자. 예, 안녕하십니까, 작가 이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커스M의 홍준입니다. 네, 이 추운 추운 날씨를 날. 뚫고 또 네, 쫄투 출연을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네. 네. 우리 황유미 대표님이신데요. 네. 먼저 그 본인 소개와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소개. 간단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행의 직구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YO에로 대표 황유미입니다. 저희 여행의 직구라는 서비스는 해외의 핫한 물건들을 여행자가 대신 사다 주는 사다드림 매칭 플랫폼인데요. 지금까지 90개 정도의 전 세계 90개 정도 도시에서 네. 5,000개 정도의 물건들이 저희 서비스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오, 네. 벌써요? 그러면 여행자한테 대신 사달라고 네, 하는 네. 서비스. 네. 예. 뭐 서비스가 언제 시작됐는지 뭐 그런 걸 조금 뭐 네. 그리고 멤버는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저희 서비스는 네. 지난 작년 4월 말에 런칭을 해서 지금 8개월 정도 운영을 8개월 하고 있고요. 정도. 네. 4월 대. 네, 그리고 지금 반응형 웹앱이라 그래서 PC 버전, 모바일 버전, 웹 버전이랑 네. 그다음에 네. 어플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지금 총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팀제예요. 그래서 저희 콘텐츠 크리에이터, 네. 저희 CMO 마케팅 수장, 네. 그리고 저희 개발팀 3명, 그리고 우리 CS 매니저 이렇게 7명이서 운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미 법인 네, 지금 이런 거죠? 작년 3월에 이제 범인을 작년 3월 에. 1년 안 된 법인. 네, 1년이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이런 사업 아이템, 그러니까 네. 뭐 내가 갑자기 컨셉, 그쵸. 지금 북경에 아니 베이징에 가 있는 분이 있다면 이거 그 가게에서 그거 사왔으면 좋겠는데 네. 이런 니즈가 있는 걸 이렇게 그 사업으로 연결해서 만드는 이 사업 아이템은 이게 뭐라 그러나 창업 뭐 경진대나 이런 데 되게 많이 나왔던 아이템이잖아요. 네, 어떻게 맞아요. 시작하시게 네. 됐는지랑 이걸 네. 실제로 하기에는 네. 어려움이 꽤 있었을 그러니까 것 같은데. 팀도 네. 어떻게 구성되는지 뭐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맞아요. 사실 이 사다드림 매칭이란 게 처음 나온 서비스는 아니고요. 네. 저희랑 비슷한 서비스가 전 세계 50개 정도가 있어요. 네. 아, 이미 네, 있나요? 이미 네,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잘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있고 좀 지금 막 시작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6대6을 여행을 다 지금 전 세계 여행을 해봤어요. 아, 사실. 여행을 네, 여행 많이 굉장히 다니시는. 좋아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근데 6대6 여행을 하면서 네. 실제로 사다드림이란 이걸 통해서 제가 돈을 벌었었고요. 아. 이걸 하면서 이게 불법적인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네,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이걸로 돈을 버시는 분들이 네. 우리나라에만 9만 명이 넘게 이제 집계가 되고 있어요. 이 사다드림이란 걸 통해서 돈을 버시는 여행자분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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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걸 좀 합법적이게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로 좀 시작을 했고요. 2016년도에 이제 창업 경진대회라든지 여러 이제 대회들 나가면서 저희가 1년 동안은 이 관세라는 문제와 법적으로 이제 좀 불법적이지 않고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네. 네. 하는데 좀 집중을 해서 네, 거의 네, 네. 1년 동안은 기획 기간을 걸치고 나서 네, 네. 그래서 2017년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네. 검토해 봤더니 실제 법적 이슈나 이런 것들은 뭐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네, 사실은 이제 법적인 문제 가장 큰 게 여행자분들이 들어올 때 신고나 제대로 절차 없이 그냥 들어와서 재판매를 하시는 게 그렇죠. 불법으로 네네. 예,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관세청에서 지금 합법적이란 유권 해석지도 받은 상태인데요. 600불 미만 제품 같은 경우는 여행자분들이 들어올 때 세관 신고서에 600불. 네, 대리반입 체크란이 있어요. 아, 세관 신고서에 네. 그런 게 보셨을지 있군요. 네, 네네네네.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대리반입 체크를 하고 안전하게 신고를 한 그 세무 다음에 신고를 꼭 해야 되는 거네. 네, 들어오면서.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잠깐만 끊고 네,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대리반입 그 대리반입 신고라는 신고를 게 하면은 문제가 없다. 네, 그게 대리반- 어떤 네. 거예요? 뭐 원래 세금 신고서가 뒷면에 있잖아요.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앞면에 있고요. 아. 세관 신고서 다 세관 신고서, 작성하시잖아요. 네, 예. 거기 아래 맨 아래줄에 아. 있어요. 대신 물건을 사온다. 네, 대리반입 체크라고 해서 이렇게 체크란 있고 똑같이 네, 있는데 그거를 체크해 주시고 이제 낼 때 그 네. 세관 신고서 내잖아요. 그때 이제 말씀하면서 네. 그 관세 하시는 분한테 신고를 그러면 제대로 하면은 600불 이하까지는 문제가 없다. 네, 그리고 만약에 관세를 600불이 넘는 경우는 넘는 경우는 저희가 직접 연계가 되어 있는 관세사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 내에서 바로 결제가 안 돼요. 600불 이상은 네. 하루 정도 심사 기간을 걸치고 아. 관세를 안전하게 지불하고 그럴 그다음에 의지가 있는 네. 사람한테만 하겠다. 네. 그래서 저희 서비스 내에서 아예 그런 것들을 자동화를 해서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네, 있도록 네,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사다드림 서비스들은 이런 체크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거의 다 불법이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냥 해외에서 바로 보내시는 분들, 그러니까 사다드림이라 그래도 한국에 갖고 와서 보내시는 분들이 저희 같은 저희 서비스로 이제 네. 뭐 세관 신고라든지 이런 걸 합법적으로 해야 네. 되고요. 만약에 해외에 계신 분들이 사다드림이
아이템이라 그래서 그냥 해외 배송으로 보내시는 분들이 네네네. 있어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하게 개인 통관번호 신고하고 이러면 합법적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불법이라고 봐야 됩니다. 해외에서 보내는 거는 그 한도가 더 낮잖아요. 네, 200불로 예. 제한이 되어 있고요. 200불 이상은 관세를 내야 됩니다. 저도 사실 여행을 많이 다니고 그런 심부름을 해본 입장에서 보면 네. 또 하나 딱 드릴 말씀은 개인이 가져와야 사와야 되는 물건도 있잖아요. 네네. 그것과 합산해서 600불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그건 자율에 맡기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에서는 네. 다 자동화를 시키고 있는데요. 네, 네. 여행자를 이제 하고 싶다 했을 네. 때 여행 등록이란 걸 하게 돼요. 네. 그 안에서 내가 전달해 줄 수 있는 배송 가능한 무게, 부피, 금액, 한도? 금액까지 하고 정해서. 목적이라든지 내가 네네네. 좋아하는 물품의 카테고리들을 다 이제 입력을 쉽게 하게 되고요. 네네네. 저희가 그런 DB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하는 일은 아무나 매칭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물건들을 올렸을 때 최적화된 여행자를 자동으로 매칭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준들을 바탕으로. 네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물건이 왔어요. 네. 그럼 그걸 다시 택배로 발송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최종- 그 부분도 여행 네. 등록할 때 직거래를 선호하는 여행자인지 배송을 선호하는 네. 여행자인지를 먼저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네. 맞는 사람들끼리 그 매칭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직거래를 원하시는 분들은 직거래를 하시고요. 배송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행자분이 직접 배송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도심공항점이랑 그리고 저희 신촌이랑 이런 식으로 그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와서 원하시는 찾아갈 분들한테 수도 있고. 물류센터로 여행자분들이 전달해 주시면 구매자분들한테 그 물류센터에서 발송을 해드리고 연결해 있죠. 주시는. 네. 그 서비스 꽤 정교하게 잘 돼 예, 있는데요. 네. 런칭 이후 지금까지 네, 추이. 추이나 뭐 네. 몇 명이 이용하고 네. 뭐 이렇게 그 서비스 이용한 고객 뭐 총 뭐 네. 물품 수라든지 그거를 뭐 통한 뭐 네. 밝혀 줄 수 있으면 네. 매출과 뭐 내용 수익도 사이즈, 있는지 네. 한번 네. 얘기해 예, 주시면. 전반적인 수치 이번 12월 달, 그러니까 작년 네. 17년 12월 달부터 조금 이제 수치가 나와서 예. 12월 기준으로 거래액은 한 1,800만 원 정도가 네, 나왔고요. 거래액이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총 거래된 이제 물건 개수는 5,000개 정도가 되니까 5,000 개. 네, 저희 구매 회원분들이 그 정도 된다고 네, 생각을 네, 해주시면 네. 되고요. 여행자분들은 1,000명 정도가 계세요. 근데 저희 서비스에 이제 배낭여행 하시는 여행자분들도 계시지만 네. 그 사다 드리면 원래 잘 하시는 파워블로거라든지 네. 혹은 가이드라든지 그쵸, 그런 분이 그런 있겠죠. 업자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한 70명 정도가 이제 등록이 되어 있으셔서 그분들 전문적으로 좀 많이 잘해주고 네, 계세요. 네. 네. 그럼 그 거래액의 뭐 수익은 몇 퍼센트만 공개한다면 어느 정도 네. 그게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가 이제 1,800만 원 정도가 거래액으로 잡혔다. 그럼 사실 60% 정도가 저희 매출로 잡히고 있어요. 그럴 매출은 수밖에 60% 없는 잡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아, 네. 1,800 매출의 60%가 60%를 매출로 인식한다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네, 1,800만 원의 거래액 중에서 그렇죠. 60%가 저희 매출로 네, 잡히고 네, 네. 있는데요. 네. 그게 보통 이제 수수료 네. 베이스라고 저희 서비스를 많이 생각하세요. 네. 근데 저희는 단순히 매칭만 해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해외 핫한 물건들이라고 이제 서비스 설명할 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 내에서 일어나는 거래들을 DB화시키고 데이터 시각화를 시켜서 네. 실시간으로 잘 팔리는 물건들은 저희가 직접 라이센스를 따서 저희가 네. 직접 판매를 하고 있기도 좋은 하고요. 방법이네요. 네. 근데 이제 1차적으로 저희 서비스 내에서 여행자분들이 할 수 있는 거래량이나 수요량에 미치지 않게 그 벗어나는 범위에 한해서만 저희가 직접 이제 라이센스 따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좀 시각화를 해서 하는 수수료를 받는 구조예요. 수익 네, 모델은? 네. 일단 매칭에 있어서는 네. 여행자분들한테 5% 정도의 이용 5% 수수료를 정도. 받고 있고요. 구매자분들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구매자가 좀 구매자가- 비싼 비용을 내나 보네요. 그러니까 네, 구매자분들은 현지 가격에 보통 20% 정도의 이제 수고비를 붙여서 그렇죠. 여행자분들한테 요청을 해주시고요. 네. 네. 평균적으로 네. 여행자분들은 이제 받는 거에서 5% 저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그리고- 받아가시고. 네. 네, 그래서 구매자가 조금 더 낸 돈이 여행자에게도 여행자- 가고 네, 예. 맞아요. 플랫폼에게도 오는 네. 거다. 네. 플랫폼 이름을 네, 그 여행 직구. 직구. 네. 그래서 여구. 네, 여구. 네. 네, 여기서 맞습니다. 여구라고 네. 아, 네. 네. 역으로 네. 돼 있는데 네. 네. 여구가 자꾸 영구가 생각나서. 네, 여구.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여구. 네, 하여튼 재밌는 아이템이고 이걸 참 그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네. 법적인 문제 에피소드랑 더 많았을 것 이런 게 같은데, 네. 많이 그 있을 것 같은데 네. 계속 드는 그런 생각은 이게 충분히 스케일업이 되겠느냐? 예, 네. 시장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그런 네. 아이템인가라는 그런 네. 우려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네, 맞아요. 많이들 어떻게 보세요? 그런
물음들이 많이 이제 와요. 네, 네. 이게 과연 스케일업이 되겠냐? 네. 사실 스케일업이란 게 되려면 어떤 하나의 물품이 대량 생산이 돼서 규모의 경제가 돼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저희 네.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량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과연 이게 되겠냐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네. 저희는 이 서비스를 만들 때 시작부터 사실 국내에만 한정 짓지 않고서 저희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도 양회의가 다 가능해요. 한국에서 외국, 외국에서 한국, 외국에서 외국 이렇게가 지금 다 가능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실제로 외국 해외 시장 쪽으로 이제 스케일업을 하려고 지금 이제 다국어 근데 패치라든지 아까 이런 거 해외도 있는데 이미 잘 되는 업체들도 네, 있긴 네.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업체들은 실제 뭐 어떤 규모가 됐고 어떻게 되는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저희랑 비슷한 동종 업계 중에서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두 업체는 네. 이제 에어프로브라고 싱가포르 베이스의 네. 서비스가 있고요. 거기는 지금 연간 거래액이 한 550억 원 정도 에어 나오고 뭐요? 있어요. 에어프로브요. 에어프로브. 네, 그리고 그래버라 그래서 네. 남미 베이스의 네. 이제 서비스인데 거기 같은 경우도 한 600억 정도 이제 거래액이 나오고 있다고. 그럼 주 하는 데는 아까 싱가포르에서 하는 아시아권을 아마 많이 할 것 같고요. 네네. 남미에서 하는 남미 쪽을 많이 네, 하고 맞아요. 있고요. 네. 그럼 여기도 일단은 한국 위주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아시아권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아시아권이랑 저희가 지금 타겟하고 있는 곳이 CIS라 그래서 구소련 연방 국가들. 아, 그래요? 거기가 실제로 한국 제품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고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희랑 좀 시장적으로 연관되신 로컬 현지 분들이 좀 연계가 돼 있어서 네, 실제로 다음 타겟 지역을 거기로 보고 네, 있습니다. 제일 그래도 부탁해도 의뢰하는 그런 상품이 어떤 종류예요? 어떤 거예요? 제일 지금도 하루에 100건 정도가 나가는 물품이 생리컵. 요즘에 생리컵 해외에서 파동이- 파는? 네네, 해외에서 파는 생리컵. 생리컵이라 그래서 들어보셨나요? 아, 컵은 생리컵 뭐 네. 퓨처플레이에서 투자한 그 아, 그런가요? 네네. 황용 대표가 하는 생리컵. 네네, 맞아요. 생리컵. 네, 그래서 어.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직 정식 수입이 되고 있다고 들었고 1월 말에 런칭이 된다고 했는데 네. 저희가 가장 먼저 단독 라이센스를 땄던 제품이 이 생리컵이. 그래서 직접 여행자분들이 해외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갖고 올 수 있도록 저희가 루트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이 생리컵이 가장 좀 잘 되고 있는 제품들이고 두 번째가 저희 서비스에 미니언 마니아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네, 미니언즈요? 네, 미니언즈. 근데 그 미니언즈가 오사카 유니버셜 스튜디오나 혹은 일본에서만 판매하는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마니아적인 제품들이라든지 혹은 그 생리통 완화 초콜릿이라 그래서 스위스에서만 판매하는 되게 인기가 많았던 제품. 그러니까 네, 평균 그런 것들. 단가가 그렇게 높은 것들은 아닌 것 같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많이 판매되는 것들은 보통 5만 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는 것들이 초콜릿이라도 5만 원 정도로 이제 가격이 좀 높은 제품들이 그러면 많아요. 개수를 해가지고 여행자들이 그만큼 보상 개수를 많이 해가지고 보상을 가져가는 건가요? 보통 현지 하나씩 가격에 하면은 네. 이게 안 맞잖아요. 현지 가격 20%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니언즈 제품 같은 경우들은 한국에서 구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의 50% 60% 정도 어. 수고비가 붙여져서 네, 거래가 되고 있어서 뭐 한두 개만 하더라도 거의 하루 숙박비를 버시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그 처음에 말씀 들었을 때는 오늘 이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네. 더 많이 되긴 했는데 저는 당연히 면세품일 거란 생각을 했거든요. 면세품은 제외인가요? 불법입니다. 네. 아, 그런가요? 불법이라서 저희가 센싱을 해서 다 블로킹을 아 하고 그러면 있고요. 면세점에서 사는 거는 다 불법이라고 네, 봐요. 불법이에요. 그게 사실 그렇게 하시는 분다 한국으로 불법입니다. 가져오는 거 말고 한국에서 대리라서 반출하는 것도 문제인가요? 네, 반출하는 것도 문제고 아. 면세품이란 것 자체 네. 대리라서 그런 거예요? 면세품. 네, 네, 맞죠. 반출은? 자가 소유가 아니라 자가 소유가 네, 아니라서. 재판매 목적으로 하는 면세품. 그럼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 뭐 설화수 이런 게 중국 같은 데 되게 인기가 많은데 네. 그거를 북경 같은 데 배달해 주는 것도 현재는 다루지 않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네, 불법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일단 특산품 네. 우리가 구하기 힘든 그게 이제 기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특산품이라든지 혹은 갑자기 이제 실시간으로 잘 팔리는 물건들 중에서 한정판 제품들도 많고요. 혹시 네. 이미 뭐 그 엔젤 단계 투자를 받았다거나 회사에 자금이 네. 좀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혹시 어떠신가요? 저희가 시드 투자를 1차로 지금 받았는데요. 그 법인 설립할 때 작년 3월 달에 이제 시드 투자를 한번 받았고요. 지금은 좀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엑셀러레이팅 하는 프로그램들이 몇 네네네. 개가 있어서 네. 그런 것들로 그러니까 네, 사실 바꿨습니다. 오늘 질문이 좀 나올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아껴둬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제가 궁금하니까 네. 여쭤보면 저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여행을 되게 좋아하고 많이 다닌 편이라서 이런 고민들을 실제로 한 적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사다 주시고 네, 네, 있잖아요. 사다 실제로 아이폰이나 아, 네. 아니, 제가 그러니까 지인에게 그냥 아, 뭐 네네네. 제가 직접 쓰는 경우 이제 샀다 파는 경우도 있고 그게 되게 많아서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되려면 일단 예를 들면 위험한 요소는 조금 인기가 많아지면 결국은 공식 수입 루트가 생길 거거든요. 네네. 그거에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겠느냐라는 네. 고민이 저는 당연히 있으실 네. 것 같고 또 근데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확실한 그 네. 우리나라의 수요처가 있으면 네. 굳이 그거를 그만큼만
뭐 유저가 5개 요청해 5개만 사올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걸 조금 더 이제 설명드리면 결국 그래서 사입을 여행의 해서. 직구가 잘 되려면 제 느낌에는 사다 주시는 분들을 많이 확보하는 게 되게 관건일 것 같고요. 네. 그분들이 일단 있어야 이제 그 사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올 거고. 근데 네. 역으로 보면 사다 주는 걸 하는 분들은 내가 여행을 갔을 때 풀로 사다 줘서 네. 아까 얘기한 수수료 15%가 많아져야 되니까. 근데 네. 그걸 처음에는 마중물을 맞추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돈을 여쭤본 이유는 여기서 마중물을 하셔야 될 거거든요. 근데 아무거나 사오라고 하면 안 될 테니 국내에서 잘 팔릴 수 있는 한 아이템들을 우리 비용이 들더라도 먼저 지불해서 사오면 그걸 다시 팔 수 있거나 한다라고 하면 의미가 있지.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재판매 이슈여서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잡다단하게 섞여 있을 것 같고 고민을 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런 사항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네. 계시고 풀고 계신가요? 일단은 두 번째 질문 네.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가장 크게 내세울 수 있는 경쟁력, 뾰족함이라고 네. 그러죠. 그런 거는 저희는 커뮤니티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 아까 네네. 사다드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된다. 이미 커뮤니티를 만드셨나요?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저희 힘으로 사실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기보다는 네. 저희랑 지금 제휴를 맺고 있는 18개 커뮤니티 업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해외 뷰티 관련돼서는 이제 해코모라 그래서 네. 3,000명이 넘는 회원분들이 계시는 분들, 네. 뭐 여미랑도 콜라보를 하고 있고, 네, 네. 그래서 되게 18개 업체에서의 회원들을 통해서 저희 사다드림 하시는 분들을 계속 네. 끌어모으고 있고요. 네. 저희가 파워블로거 분들이 한 70분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계속 연계를 해서 데리고 오시고, 추가로 네, 그리고 저희가 가이드 분들이 실제 프리랜서 가이드 분들이 실제로 이제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프리랜서 가이드 협회랑도 지금 제휴를 네. 맺어서 풀을 계속 갖고 오는 상태입니다. 네. 저희는 만약에 이런 좋은 MD 능력을 갖고 있는 사다드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희 서비스의 경쟁력은 점점 커진다고 오케이. 생각을 네, 하고 네, 있고요. 네, 네. 네, 첫 번째 질문 네, 이제 다시 네. 답변을 드릴게요. 사실 이제 인기가 많아지면은 공식 수입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건 네. 뭐 막을 수 없는 거니까요. 네, 막을 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리컵 같은 경우도 지금 공식 수입처가 처음으로 이제 생겨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해외 배송이 일단 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싼 제품 같은 경우는 관세가 아무래도 한도가 좀 낮다 보니까 10% 정도 관세가 이제 빠져서 네. 네, 여기 부분에서 20% 정도 저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네. 생리컵이 이번에 들어올 때도 국내 정가가 43,000원에 팔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똑같은 제품에 똑같은 브랜드가 저희도 이제 라이센스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싸게 이제 원가로 갖고 오는 거에 있어서 34,000원에 저희는 갖고 오고 있거든요. 네. 판매를 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저희 서비스에. 그래서 보통 10,000원 정도 저렴한 가격이니까. 지금 네. 생리컵 갖고 오는 거는 어떤 거예요? 여행자들이 갖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직거래로 사오는 거예요? 두 가지 단데요. 네. 이제 저희 수요가 굉장히 서비스 내에서 생리코 수요가 네. 많잖아요. 그래서 여행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매칭시켜서 여행자분들한테 그 가격으로 사올 수 있게끔 제한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수요가 너무 많아서 매칭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이제 직접 라이센스를 따서 매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네. 제가 그 질문 안에 섞여 있었던 그렇게 물건들을 네. 뭐 통신 판매업자나 이런 걸 다 등록을 하고 하시는 건가요? 네, 아니면 맞아요. 가져온 다음에 파는 것도 결국 라이센스 이슈가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맞아요. 이미- 네, 저희 지금 통신 판매업이랑 그런 걸 다 등록해서 하고 네. 있고 실제 저희가 라이센스를 정식으로 따서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네. 큰 문제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이 궁극적으로 황 대표님께서 하시고 싶은 게 어떤 거예요? 네, 사실 단기 이제 비전이나 뭐. 네, 좀 단기 비전부터 먼저 말씀을 네. 드릴게요. 저희는 단기적으로 이 사다드림이란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느낌도 많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법화시키고 대중화시키는 거를 목표로 일단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는 이렇게 매칭해주는 물류라든지 단순 배송 대행 서비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저희는 하나의 커머스라고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다드림 하시는 분들이 좋은 딜이라든지 좋은 제품을 추천해주는 거를 되게 좋은 경쟁력이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해외 가장 핫한 물건들을 제일 먼저 제안할 수 있는 콘텐츠형 커머스가 될 거다라는 장기 비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콘텐츠형 커머스. 네. 콘텐츠형 커머스. 네. 예, 그럼 잠깐 쉬었다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깔때기 타임이 네, 돌아왔습니다. 깔때기 타임이네. 매번 아낌없는 후원을 내주고 계신 네. 아산나눔재단 아산나눔재단 마루일팔공 마루일팔공 정남이사님, 이혁기 팀장님, 네. 이상 매니저님 네. 진심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 후원의 큰 큰 축이신 축을, 네. 예, 한국성장금융 성장사다리펀드 네. 서정근 본부장님, 네. 노혜성 팀장님, 예, 박상영 네. 주인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아 윤정우 주인님은 이제 안 네. 나오시네. 네, 이름을 바로 아예 이제 바로 이제 뺐어요. 후배에게 내려줬기 때문에 후배한테 네, 밀어놓고. 오늘 질문도 하실 거고. 그러니까. 네, 네, 네. 아주 잘. 알겠습니다. 오늘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요. 네, 오늘 그래서 네. 많이 못 오셨는데 많이 못 오- 저희가 예. 늘 말씀드리는데
마루 180에서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반에서 10시 반 정도까지 예. 실제 오시면은 이 촬영을 생생한 현장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별도 신청 없이 네, 오시면 정말 됩니다. 느낌이 다르고요. 페이스북 저희 공지를 해놓기 때문에 예. 2, 3일 전에 올라가니까 나오는 팀에 대한 간단한 소개도 있으니 그걸 보시고 오시면은 이걸 라이브로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끝나고 뒤풀이 할 때 하는 자리가 있는데 재밌는 거기에 얘기가 많이 조금 더 오가죠. 업계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네. 오셔서 즐겁게 참관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오늘도 질문을 질문이, 네, 여지없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 예. 네,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문득 궁금하게 생긴 거는 그 여행을 대신 직구해주는 그런 분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지금 엄청나게 활발하게 그런 것들을 해주는 분들에 대한 어떤 로열티 정책이나 네. 아니면 등급을 나눠가지고 그런 어떤 프로그램. 등급별 네. 혜택을 달리한다든지에 대한 그런 정책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실제로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쉽게 말해서 에어비앤비는 슈퍼호스트가 있잖아요. 그쵸. 네. 네네. 저희 서비스에는 프로 여행러라는 그 라벨을 다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이제 사다드림을 잘 해주시고 평점이 높고 좀 어느 정도 일정 거래를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 자격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분들한테는 단순하게 뭐 수수료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되게 핫딜 정보들, 고급 정보들, 그리고 여행 정보들이라든지 저희가 여행 커뮤니티들이랑 되게 연계를 많이 맺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이벤트들이랑 뭐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가장 상단 배너에 노출을 해주고 저희가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따로 콘텐츠를 무료로 만들어서 그 보내드리고 프로 여행러들은 그냥 한 달 기준으로 보통 얼마 정도 버나요? 이 서비스를 통해서? 이 서비스를 통해서 순수 버시는 거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버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진짜 정말 이거를 일주일마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그분들 같은 더 경우는 커지겠네요. 더 커져서 100만 월 원까지 1, 2회만 해도 돈을 버는 경우가 네, 있다. 그렇죠. 반대로 혹시 그러면 그 사는 거를 많이 이용하는 네. 분들에 대한 뭐 또 네. 회원 혜택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크레딧이라고 포인트 같이 쓸 수 있는 게 네,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많이 하시면은 네. 그런 포인트 같은 것들을 이제 써서 내가 살 때마다 조금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 그 뭐 예를 들어 뷰티 VIP라든지 이렇게 딱 그런 분들이 네, 계세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료로 택배를 해드리기도 하고 혹은 무료로 이제 뭐를 넣어드리죠. 뭐 간식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네, 질문, 두 번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방금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네. 이제 물품이 오고 가는 걸 좀 많이 봤는데 네. 지금 네. 현재는 조금 금액 규모가 작은 물품들이 많이 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향후에 조금 더 커지게 되면 이제 네. 금액 규모가 큰 명품 같은 이제 물품도 네. 오고 가게 된다면 그때 정품을 이제 구별할 수 있는 어떤 네. 체계가 있을지 맞아요. 조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네. 어, 정품 예. 이슈 네. 중요하죠. 정품 네, 이슈. 진짜 중요하죠. 중요하죠. 예. 사실 이 사다드림을 저희가 안전하고 합법화하기 네.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무조건 저희는 노브랜드 제품이 아니라 상품 번호가 있는 제품들만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상품 번호를 기입을 하게 하고 있고요. 실제 여행자분들이 사왔을 때 영수증을 첨부해요. 네, 무조건. 네네. 그래서 영수증을 첨부함으로써 이게 정품이다라는 거를 사전에 이제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모든 거래에 있어서는 100% 안전거래 에스크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구매자분들이 먼저 선결제를 하시더라도 네, 네. 여행자분이 안전하게 전달을 해주셔야만 그리고 그 수량 물건을 이제 잘 봐야만 이제 수고비가 여행자분들에게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로 정품 이슈들을 해결하고 있어요. 물품 뭐 직접 전달했을 경우에 물품 네. 하자 같은 문제나 이런 것들은 네, 그래서 만약에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여행자분께 저희가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해요. 파손이 되거나 오배송이 될 경우에는 여행자분들한테 수고비가 돌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자분들도 그 부분을 유념해서 이제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 저희가 사전에 깨질 위험이 있냐 없냐라는 그렇죠, 부분을 그런 체크를 부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조금 위험성이 있다 하신 분들은 그걸 보고서 이제 안 매칭 맞거나. 매칭 안 하시고 보통 잘해주시는 분들이 그런 걸 직접 실제 해주시죠. 혹시 문제가 됐던 사례나 해결했던 사례가 있으신가요? 사실 이제 오배송 됐던 제품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한 건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영수증과 아, 사전에 맞아, 상품 이렇게. 번호가 맞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네. 작업이 들어갔었고요. 그 오배송된 제품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저희가 이제 여행자분께 사전에 고지를 했었기 때문에 구매자분께 100% 환불을 해드리고 여행자분은 못 받아 가셨던 네, 그런 사례가 한 네. 번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기는 한데 네. 그 아까 그 관세 이슈 말씀하시면서 $600가 좀 기준이 되는 네. 거를 600 말씀을 달러. 해주셨는데 그 가격대별로 혹시 뭐 수익률의 차이라던가 아니면 네네. 운영하시면서 좀
좀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라던가 그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600불 이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관세를 지불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저희가 좀 수수료를 낮게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행자분들한테 네, 돌아갈 네, 때. 네, 그래서 600불 이상 상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만 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600불 미만 같은 경우는 5%인데요. 비율이 한 600불 이상 제품 같은 경우 10% 올라온 오. 건수 대비해서 그리고 거의 다 대부분 600불 미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네, 돼요. 네. 600불 이상이 별로 없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600불 이상으로 넘어가게 돼버리면은 아무래도 가격 차이에서 많이 안 나기도 하고요. 여행자분들이 진짜 업자분들이 아닌 이상은 사실 해주시기가 많이 힘드세요. 부담스럽죠. 약간 네, 신고도 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자기도 있어요. 자기 돈으로 먼저 네. 선계산해야 되는 네. 거죠. 그래서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프로 여행러 분들은 또 저희가 인증된 분들이 하는 선 결제를 해드리고 있긴 한데 네. 그래서 일단 600불 미만 제품들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저희가 이게 되게 금액이 수익률이 안 남지 않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쵸. 네. 네네. 근데 사실 600불 미만이고 저희가 거래 건수가 많아지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사실 금액 높은 것들을 바이럴 시켜서 많이 하는 것보다 금액 적지만 핫한 제품들을 바이럴 시켜서 네 많이 끌어오는 게 훨씬 더 지금 효과가 저희 서비스에는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장기적으로 네. 보면요. 프로 여행러들이 뭐 많이 서비스를 저기 그 참여하고 그러면서 네. 프로 여행러라는 인증도 받으면서 자기 서비스 네. 내에서 뭐 자기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순위가 높아지고 이런 걸 좋을 수도 있겠지만 네. 세관 신고를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찍힐 우려는 없나요? 세관원들에게 얘는 맨날 물건 사온 놈이니까 놈이라고 표현해서 네. 그러는 사람이니까 뒤져야 된다. 네. 얘가 들어올 때는 무조건 뒤져야 된다. 아, 네. 왜냐면 네. 근데 이번에는 물건 안 사들고 들어오지만도 약간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 왜냐면 DB 네. 관리가 다 되니까 세관 네네. 쪽에서도. 근데 사실 합법적으로 이제 그렇게 체크만 하면 정말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다 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체크를 안 하고 그냥 몰래 들어왔는데 몇 번 걸렸다. 그럼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겠지만 그렇게 안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블랙리스트에 전혀 올라가지 않고 있고요. 예. 실제 저희 서비스나 혹은 진짜 업자분들을 하시는 경우 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를 거의 2년 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충분히 이제 원래 문제 없이 본업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좀 분들은? 주부분들도 계시고요. 유학생분들도 계시고 가이드분들도 네, 그런 분들이 계세요. 막 매주 왔다 갔다 하시는군요. 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자주 왔다 갔다 네, 할 수가 멀지 있다. 않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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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보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디지털 시대의 보따리상 같은 느낌인데.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중개해 주는 역할을 하시고. 네, 그거를 맞죠? 좀 대중화시키고 합법적이게 하자라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그 배로 하는 게 더 나아. 아, 옛날에 배로, 네. 중국하고 한국하고 배로 네.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네, 맞아요. 배로 하다 보면은 근데 사실 기간이 되게 많이 소요가 되고요. 예. 그 여행자분들이나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중에 생각보다 요즘에는 배로 하시는 분이 많이 없는 게 비행기 가격이랑 배 가격이랑 아. 거의 비슷해졌어요, 이제는. 네. 저가 네. 분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네. 저는 사실 말씀 듣다 보니까 네. 되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되게 의미 있고 가능성도 높고 한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여전히 뭐 말씀을 네,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맞아요. 스케일업이나 규모를 키우는 게 가능한 네. 여기서 말하는 스케일업은 뭐 2배, 3배 정도 키우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네. 투자를 받고 사업을 키우시기 위해서는 10배, 네. 뭐 100배 이렇게 키우셔야 되니까 그런 거에는 물론 여행객이 계속 늘어나는 좋은 게 있지만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또 하나 저는 든 생각이 아까 600불 안에 그러니까 그걸 넘는 거는 또 이슈가 많으니까 600불 안에 들어가지만 그 굉장히 핫한 아이템인데 뭐 한 500불 정도 한다거나 네. 이런 제품을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실 것 같거든요. 네, 혹은 이미 맞아요. 국내에서 500불 정도 상당인데 국내에서는 뭐 네. 60만 원, 70만 원에 팔리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45만 원에 구매해 올 수 있다든지 그런 네. 프로덕트를 찾아내는 거. 그리고 네. 그 찾아낸 프로덕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의외로 잘 알려서 네. 이 우리의 여행 직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혹시 그런 부분들은 뭐 지금 노력하고 네. 있는 전략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네, 저희 경쟁력이 이제 사다드림을 잘 할 수 있는 커뮤니티 풀과 그거 좋은 MD능력 그렇죠. 갖고 있는 네, 여행자라 네, 네. 그랬잖아요. 단순히 구매자가 요청하는 물건을 매칭해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행자분들이라든지 좋은 눈을 갖고 있는 MD를 갖고 있는 분들이 직접 좋은 제품들을 제시할 수 있고 자신만의 스토어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능이 같이 있어요. 저희 서비스 네네네, 내에서. 네. 그리고 그런 물건들이 실제로 저희 서비스의 매출을 확 올려주는 되게 효자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네네네. 네.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 블랙 프라이데이 때 액션캠이 네. 거의 한 15만 원 정도에 풀렸어요. 네, 되게 고프로 고가의 액션캠이나 뭐 이런 거 네, 말씀하시는 그런 제품들이 네. 근데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서 그렇게 싸게 핫딜로 나왔으니까 네, 네. 여행자분들이 그거를 거의 한국에선 반 가격인데 자기네들한테는 이제 네. 한 15만 원 정도 네. 차익을 얻고서 이렇게 아, 판매를 하시는 그럼 그게 뭐 분들도 주로 계시고요. 일본이었나요? 미국이었나요? 미국이요. 미국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네. 자기가 좋은 딜을 찾아서 이렇게 네, 하시는 네. 분들도 계시고요. 아. 네, 아니면은 미니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진짜 부르는 게 값이에요. 왜냐면 한국에서 구할 수가 없고 레어템이군요. 네, 레어템이에요. 왜냐면은 딱 한 달만 판매하는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자기가 딱 판매할 때 싹 사갖고 네. 조금씩 푸시면서 가격을 네. 확 올려가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네, 있고. 그래서 저희 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다드림의 좋은 MD 능력 갖고 있는 사다드림 분들이 제품을 잘 추천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것들이 잘 DB화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다 데이터 시각화가 돼서 실시간으로 저희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센싱이 되고 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 채널들에 바이럴 시키면서 유입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시드 투자는 받으셨다고 했는데 네. 뭐 계속 펀드레이징 니즈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느 사실- 정도 네. 펀드레이징을 생각하고 네, 사실 이제 저희가 네. 올해부터 좀 해외 시장 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지금 준비 네. 중이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해외에 나가는 프로그램 엑셀레이팅 프로그램들을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지금 이제 프리 시리즈 A 단계 정도로 한 4억에서 5억 정도 받을 네, 계획이 있습니다. 주로 해외 마케팅 용도로 쓰실 거예요? 자금 용도는? 아, 저희가 지금 사실 해외 시장 쪽은 실제로 저희가 진입을 안 해봤으니까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네. 없지만 저희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의외로 많이 들 것 같지만 거의 한 5%도 안 됩니다. 네. 되게 이거는 커머스라는 특성상 되게 특이할 텐데 저희가 광고를 전혀 돌리지 않아도 지금 한 콘텐츠당 200만 뷰가 넘게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도달이 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 커뮤니티 베이스라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무료로 이제 커뮤니티들에 퍼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마케팅 비용보다는 저희가 이 서비스를 사실 DB화 시키고 데이터 시각화시키고 네. 정말 빨리 핫한 제품을 가장 먼저 제안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의 진짜 뭐 나중에 머신러닝화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홍준 대표는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저는 그러니까 가능성은 되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채워지지 않은 요소가 워낙 많기 네.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저는 뭐 투자자는 아니지만 VC 관점에서 보면 이 채워지지 못한 부분들을 네. 내부의 역량이나 맨파워로 채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시장의 어떤 변화로 가져올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네. 의문은 좀 남는 것 같아요. 다만 아까 뭐 지금 프리 시리즈 A 정도라고 얘기하셨으니 밸류도 뭐 회사 밸류도 뭐 아마 30억 내외 정도 수준의 이제 4억 정도를 유치하시는 거라고 하면 뭐 물론 지금의 성과가 네. 매출 성과나 이런 걸로 보면 굉장히 높은 편이지만 미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뭐 저는 충분히 합당한 수준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말씀하신 것처럼 증명해야 되는 요소들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뭐 의견을 섞어서 말씀드리면 뭐 한두 가지 아이템에서 네. 혹은 한두 가지 분야에서 이게 굉장히 잘 작동한다라는 걸 저는 보여주면 의미 있을 거라는 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뭐 이미 케이스를 많이 알게 되면 제가 그냥 딱 들고 느낀 생각은 건강 보조 식품 소위 말하는 뭐 비타민제나 이런 거 중에 해외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미 물론 국내에 많이 수입되고 네네.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난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실제 그 구입하는 분들이 거의 뭐 프로 네네. 쇼퍼 이런 수준에 하기 때문에 우리도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사는 가격과 이마트에서 사는 가격과 코스트코에 가서 사는 가격이 되게 다르듯이 네. 그 나라의 그 지역에 가면 같은 가격에서도 훨씬 더 저렴하게 구할 수 네. 있게 같은 품질의 제품을 구해올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미 유통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확실히 케이스를 만들었어요. 네. 오늘 딱 언급해 주신 건 아까 미니언즈 케이스가 네네.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그 케이스를 몇 개 보여줌으로써 네. 이게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고 이 프로덕트를 우리가 잘 키핑하거나 잘 네. 뽑아내면 네, 무궁무진한 밸류를 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정도를 네. 보여주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프리시리즈 A 정도의 투자에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싶고 그렇게 낸다고 하면 뭐 예, 정말 이런 회사를 믿고 1, 2억 정도 투자해 보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작가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네, 제가 뭐 계속 우려는 있어요. 사실은 그 지속 가능한 네. 비즈니스가 될 수 있을까? 그렇죠. 규모를 더 첫 측면. 네. 그다음에 스케일업이 과연 가능하냐? 가능할까?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네. 그 뭐 대표님 뭐 전체 회사 팀원이 7명 정도 네. 되지만 대표님만 뵈가지고 전체 팀원은 평가할 수 없겠지만 자료상으로 볼 때 팀원들을 되게 잘 모셨어요. 최적화된 그리고 분들이 모였으니까. 대표님이 뭐 작가이지만 대화해 보면서 좀 역량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여행에 그래서 대한?
네, 여행에 이해와, 뭐 네. 이런 뭐 자기 업에 대한 열정도 있고 뭐 논리적으로 말을 풀어가는 그런 능력도 되시고 그래서 이번 사업을 하시면서 좀 여기서 그 사업의 기회를 또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 비즈니스를 계속 고정적으로 끌고 갈 게 아니라 이런 커머스를 하다 보면은 딱 순간적으로 이 아이템을 뭐 확대를 해야 된다든지 뭔가 이런 느낌이 오면 네네. 거기에 집중해 가지고 이렇게 확장해 나가면서 새로운 길을 또 발견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뭐 팀원 역량이나 대표님 역량이 뛰어나서 저도 한 뭐 2, 3억 정도는 네. 투자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제가 투자하게 된다면 피벗을 뭔가 좀 더 팀원들은 확장시키는- 좋으니까 네, 네, 네. 피벗을 좀 시키는 것도 시키고 네. 싶다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분명히인데 기회를 발견하실 것 같아요. 네. 예, 이 영역에서. 맞아요. 근데 실제로 예. 하면서 네. 되게 생리컵이라는 분야가 지금 타 모든 전체 커머스 중에서 저희 서비스가 가장 많이 바이럴이 됐다고 확신을 하는 게 네. 지금 가장 많이 저희 나오기 이전에 가장 많이 했던 게 20만 명 정도가 보면서 그 소비가 이루어졌던 거였어요. 근데 저희가 광고를 하나도 안 돌렸는데 200만이라는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저희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생리컵을 이제 막 바이럴 시킨 지가. 네. 근데 거의 하루에 100건 이상씩 하고 200건, 300건 이렇게 쑥쑥 오늘도 이제 달리는,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실제로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집중- 네, 뭔가 예, 다른 게 뭔가 네, 딱 그걸 하면서 네, 발견할 수도 있다는 뭐, 생각입니다. 뭐 여성 용품 중에서 국내에 안 파는 그런 제품을 특화시킨다든지 네, 네. 뭐 거기서 뭔가 좀 길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딱 전략적인 판단을 해서 네. 뭐 지금 하라는 서비스를 그만두라는 얘기는 네, 아니고요. 네, 네. 계속 하다 보면 네. 사업적인 기회들이 계속 나올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예, 그걸 발견할 때까지는 일단은 버텨야 되고요. 아, 네. 예, 자금을 확보해서 어떻게든 버텨야죠. 네. 근데 분명히 젊고 역량 있는 팀원이 있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오늘 네. 이렇게 날 추운데도 불구하고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